자, 이제 이동근 팀장님과 다시 또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조금 해프닝이 있었는데, 뭐 그걸 빼고라도 일단은 이렇게 준비하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어떻게 준비를 해볼까요? 결국 뭐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저도 이제 오늘 인플레이션. 드리려고 하는 얘기들이 결국은 앞서 다뤘던 얘기들의 어떤 좀 약간 재탕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근데 이제 결국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뭐 이제 뭐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전히 지금 시장의 어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뭐 경기 민감주라든가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뭐 이제 구리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끌고 있고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지만 유럽 시장의 강세입니다. 그 스탁스 600 같은 경우가 상 최고치를 뚫었거든요. 결국 이제 유럽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좀 그 어떤 원자재 관련주라든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유럽 시장의 어떤 강세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결국 이제 오늘 밤에 그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CPI가 발표가 됩니다. 결국 이게 굉장히 지금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거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은 그걸 반영을 하고 있죠. 뭐 이미 지금 10년간 그 물가 기대를 나타내는 어떤 국채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013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지금 뭐 이번에 그 4월 CPI의 어떤 그 예상이 한 3.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 간밤에 물론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이 부분이 일시적이다. 이게 뭐 계속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대충 바운더리가 한 2.5에 3.0 정도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좀 시장을 좀 진화하려고 나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간밤에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시장에는 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낙폭을 많이 줄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올해 시장에 화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런 또 우호적인 환경이 좀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앵커께서 앞 시간에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간밤에 이제 좀 또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쪽은 또 좀 빠졌어요.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또 경기 민감 섹터들이 일제히 빠졌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내내 좀 시장에는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또 어떤 거 중간중간에 굉장히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게 뭐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이 오늘 우리 시장도 사실 오늘 밤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이제 뭐 추가적인 반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어제보다는 그 변동성은 조금 이제 축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던 흐름들이 우리 시장으로 좀 전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좋았다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도 이런 쪽의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올해 보면은 이런 업종들이 많게는 100% 이상 오른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뭐 해운이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의 섹터들에서 보면은 종목들이 100% 이상까지 그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 번은 또 이제 좀 그 차익 매물이 나와야 되는 이런 시점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또 이런 흐름까지도 좀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 요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시장에서 어떤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시장의 그 흐름은 이제 수급이잖아요. 또 수급.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월요일까지 좀 사들이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변화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어제 바로 배신을 했어요. 물론 SKIET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IET, 뭐 네이버 요거 합친 금액이 거의 다 매도의 주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또 그거를 속된 말로 이제 IT의 발작을 또 일으킬 건가. 사실 이제 오늘은 전 그런 흐름들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간밤에 나스닥도 이제 낙폭을 뭐 다 만회를 하면서 끝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물론 보합이지만 좀 소폭이면 올랐어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일단 그런 그 좀 발작에서는 좀 벗어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시장도 좀 그와 좀 연동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어제같이 좀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매도하는 국면이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월요일 날 이제 순매수를 보이면서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대를 좀 했죠. 이제는 좀 사는 게 아닌가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 이게 하루 만에 좀 이제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다만 이제 이런 그 어제처럼 외국인들의 어떤 강한 매도 이런 부분들이 오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게 크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좀 거칠게 팔길래 저는 간밤에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이슈, 인플레와 금리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달러가 솟구치면은 그렇죠. 급반등을 하면 이제 원화 약세, 환율이 오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주식을 또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런가 싶었는데 또 어제 간밤에는 그렇게 외환 시장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달러는 조용하게 내려갔고 뭐 이런 걸 보고 오늘 또 이제 여기에 환율 보니까 오히려 소폭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개장가는 이제 환율 소폭 하락으로 출발할 텐데 그럼 외국인들 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래서 좀 어제 같은 그런 흐름들에서는 좀 벗어나면서 뭔가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실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어쨌든간에 오늘은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지수보다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많이 빠진 종목들은 오늘 좀 반등 시도를 할 것이고 이런 흐름들이 오늘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두 번째 준비하라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들어보고 시장을 조금 정리하고 가죠. 관심이 올라오시는 또 리스트 그리고 또 리포트 정리된 거 알아봅니다. 권재은 아나운서입니다. 이동훈 팀장님, SKIET가 또 시장에 세간의 관심인데 어제 따상에 실패했고 뭐 이런 보도들 막 나오고 있고 오늘 호가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어제 종가 15만 4,500원, 오늘 지금 호가는 15만 1,000원대 호가가 보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일부 분석 기관은 좀 갈리긴 합니다. 네. 어느 쪽은 반등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쪽은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이 아직 높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진실인가요? 사실 이제 뭐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프리 IPO 때보다 이제 좀 너무 몸값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소문난 잔치였네요. 결국. 약간 좀 결국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어떻게 보면 이 좀 시장의 기대에서 벗어난 주가의 흐름이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좀 이유를 꼽고 싶은데 하나는 역시 시장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제 그 간밤에 이제 뉴욕 시장이 좀 많이 빠졌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어떻게 결국 이 상장의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이밍상으로 조금 이제 안 좋을 때 좀 상장을 했다 하피면은 이 부분은 하나 꼽고 싶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앵커께서 소문난 잔치를 말씀하셨는데 소문이 너무 많이 났어요. 소문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 균등 매정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특히 이제 SKIT 같은 경우는 평생 그 이런 공모주라든가 이런 관심이 없으시던 투자자들께서도 이거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은 어쨌든 간에 이게 수익이 나면은 이거는 일단 좀 팔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주가가 좀 이제 흔들리니까 이런 매물들이 좀 대거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또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이제 팔았던 뭐 외국인들이야 뭐 충분히 이제 뭐 이 정도의 수익이면 만족을 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장의 분위기에 또 어떤 또 약간 또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 부분이고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면서 논란에 계속 이제 뭐 어떤 것이 맞다고 아직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수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서서 뭐 그런 우리가 그런 경우들 많이 봤죠. SK 바이오팜도 그랬었고 결국 뭐 또 설례들이 있었죠. 설례들이 있었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이 지나야지 돼요. 좀 시간이 지나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까지 뭐 얘기하는 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어제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SKIT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실패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금 주가가 반전이 돼서 또 급하게 오른다? 이건 가능성이 좀 높진 않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도 지금 호가가 좀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일단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어제 이렇게
굉장히 좀 실망감들이 아직까지 실망 매물들이 전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주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개장 전에 가장 큰 뜨거운 이슈가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회사 측은 공식적으로 이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시로. 하지만 호가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 좋아요 지금 보면. 네, 상당히.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땐 굴뚝 연기가 나겠느냐라는 이러한 심리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심리들이 좀 기대감이죠. 와.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주가에 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아침부터 저는 조금 저도 놀랐어요. 와 이게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기대 심리들이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확정된 거 없음 이렇게 모호하게 하는데 아닙니다고 그쵸. 했기 때문에 참 저희도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뭘 따라가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데 호가는 지금 높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는 뭐 개인적인 그 투자자분들의 판단에 맡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또 일부 우선주들이 이상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발행 주식이 적기 때문에 품귀 현상, 품절주. 근데 잘못하면은 이게 추종 매매하다가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팔고 나오지 못할 때. 그렇죠. 네, 그런 주의점도 좀.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지금 오늘도 조금 아침에 지금 호가를 보면은 그 좀 이제 상승 예상 상위에 보면은 우선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뭐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좀 항상 보면은 이게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한때 그러니까 좀, 삼성중공업 우선주.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 보면 뭐 이제 뭐 유유제약 우선주라든가 뭐 동양 우선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강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굉장히 그 수급적인 부분들이 좌우를 하는 그런 시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굉장히 그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라갈 때는 막 이제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거래가 끊어지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 그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건 상당히 좀 저는 이거는 뭐 이게 그 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지 뭐 일반 투자자께서 접근하실 수 있는 영역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여튼 주의 당부를 한 번 더 드렸고. 자,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러 넘어갔습니다. 다음 스텝. 다음 발걸음을 우리가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사실 앞서서 시간에 다룬 내용하고 좀 겹쳐요. 저도 네. 사실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앞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내용들이 좀 중복이 되는데 보는 눈이 뭐 사실 그렇죠. 사실 이게 똑같으니까. 결국 뭐 시장을 보는 시각들이 그만큼 비슷하다는 거고 결국 그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시장에서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 하면 이게 한 번은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부분. 그렇다면은 지금 올라가는 것들 말고 그 다음에 올라갈 거 뭐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좀 꼽아볼 수 있는 업종들이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뭐 앞서 이제 언급드렸지만 의류, 화장품 이런 것들이 좀 다음 이제 좀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반도체, 자동차는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분들 전부 다 욕을 먹고 있죠. 이게 뭐 올라가지도 않는 거 왜 자꾸 얘기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결국 이제 긴 호흡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1분기가 실적 저점이 될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의 실적은 2분기부터는 확실히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렇죠. 조심스럽지만 2배가량도 예, 보는 쪽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도 보는 시각들까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다만 이런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신 분들은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판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결국 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뭐 실적 저점 이런 얘기 중요하지만은 재료 이런 거 중요하지만은 그것에 앞서는 게 수급이에요. 결국 삼성전자는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이 안 사주면 안 됩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이게 사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어제처럼 그렇게 강하게 팔지는 좀 않아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시세 키로 좀 작용을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비재 업종에 대해서 역시
앞서 이제 의류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전부 다 이제 소비 모멘텀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제 뭐 비근한 예로 이제 외국 우리가 이제 그 OEM, ODM 비중에서 보면 뭐 한세실업이라든가 화수 네. 인터프라이즈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주가들이 예,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미국에서는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는 지하철 입구에서도 백신을 놔준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뭐, 예. 뭐 그렇다고 미국을 뭐 백신 여행 가자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백신 보급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소비, 맞습니다. 마스크를 벗든 안 벗든 간에 그렇죠. 소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수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뭐 한섬 같은 종목도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이런 그 의류 관련주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작년에 굉장한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향후에 이제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역시 중국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의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중국 쪽에 어떤 확실한 확연한 그 반등세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역시 이제 중국 쪽에서의 굉장히 그 이제 어떤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복 소비에 대한 그런 어떤 욕구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이 중국도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수요들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요들이 이제 내수로 이전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장품 특히 더군다나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같은 제품들은 이제는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중국 내에서는 이게 이제는 뭐 이런 일반 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의 어떤 소비 증가와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러한 말씀드린 대로 이 소비재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저는 올해 좀 내내 앞서 이제 우리가 다뤘던 뭐 백화점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쪽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좀 올해 내내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이제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반도체는 그래요. 사실 그 모건 스탠리의 어제는 아니지만 정확히는 주말경에 좀 나온 레포트 같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화요일 날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아시아 테크 섹터, 특히 이제 하드웨어 실적 성장에 대한 1분기 피크아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 요 내용 나오고 바로 시티증권이 또 미국의 인터넷 온라인 광고 시장 뭐 이것도 피크아웃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이 IT 섹터들이 전부 다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죠. 근데 그들의 실적 추정치가 좀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그 시장 추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리포트가 우리나라 시장만 뺀 게 아니고 일본 시장, 대만 시장을 다 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거는 영향력이 컸어요. 이번에 리포트는 상당히 사실. 네. 하여튼 그게 틀렸길 바라면서 자 오늘 또 이제 개장 호가 보면 그래도 차분하게 출발할 겁니다. 환율이 멈춰 있기 때문에 환이 요동치면은 같이 요동칠 텐데.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개장 후에 다시 시장을 접근하겠습니다.